자, OX 이래가지고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지상권자한테 나가라고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제 단골로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6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 지상권이 소멸한다? 소멸할 이유가 전혀 없죠. 새로 지으면 됩니다. 이거는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68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까지 설정해 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돈을 다 갚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구분지사권의 존속기간 연구로 약정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없고 그냥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했던 거, 이 부분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거. 다음,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됐죠? 합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딱 보고 이 토지가 요역지인지 승역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요역지입니까, 승역지입니까? 온승포요. 온승. 승역지죠. 그러니까 객체입니다, 객체. 아까 전부를 꼭 다닐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는 안 되고, 물론 작년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여기죠.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21번은 틀린 이러한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지역권 이전을 위해 가지고 지역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가? 요역지 소유권만 넘어가 버리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지역권도 넘어간다고 그랬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고 별도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는 것. 근데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고. 다음,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여기서 분리하여 해버리면 이미 틀린 거죠. 분리처분 금지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예,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다음, 요역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을 하였다.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네, 아까 읽었던 조문입니다. 읽었던 조문.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필수 조문이니까 확인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43번. 지역권에 의한 승역지 반환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작년 기출. 옵니까, 있습니까? 옵니까, 있습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역권에는 물권적 채권으로서 반환 채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아까 301조 조문을 봤더니 달랑 한 개 준용 규정이 있더라. 소유물 반환 채권 규정은 적어져 있었다, 안 적어져 있었다? 안 적어져 있었다. 그 말이 반환 채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고.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의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을 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아까 전세권의 준용 규정 213조, 214조 다 인정이 됐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49번. 전세권 전속 중에 목적물이 양도됐을 때 양도인이 전세금 반환물을 진다. X죠? 목적물 양도 사례. 양도인은 빠져나갔죠? 양수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아까 도배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장래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돈 못 받으면 쳐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다음에 5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그래서 도배업자 명의로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5번에 X. 다음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맞습니까? 맞죠?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최단 존속기간하고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 다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뭡니까? 있습니까? 아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던 거. X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적어져 있었죠. 그러면 제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1년, 2년으로 본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뭐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한다. 전부 다 틀린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들. 정답으로 나오면 고마운 이러한 내용들이다. 6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이니까 등기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X. 여기가 잘못됐죠? 어떤 단어?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6개월은 뭐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준비기간이었죠. 통보받은 날로부터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나왔던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자가 알아서 수선하여야 한다. 77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 전부에 대해서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에도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 잘못됐죠? 유치권에는 우물물이 없다.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물은 뭐였나요? 가로쳐가지고 물. 우물물. 아까 준용 규정 없다는 것까지 다 뒤져봤죠. 예, 물권적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803번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늘 안 했지만 기본기로 풀어야죠. 예,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이러한 것들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맞는 질문이죠.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안 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 봐두시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구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딱 예외 한 해가 유치권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연결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가지고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요 절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이거 사용해버린다는 거죠. 채무자가 사용을 해버린다면 빚 갚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전혀 안 느끼죠. 전혀 안 느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점유, 간접 점유 나올 때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상관없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성립할래야 성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판례는 다음 주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